배우자가 외도를 했을 때 다들 나 때문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세요. 심지어는 바람을 피운 사람들이 오히려 더 당당하게 네가 잘했으면 내가 바람 폈겠냐? 너 때문이야. 네 성격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진짜 진절머리 나서 딴 사람 만난 거야.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서 자존감이 낮아지는 분들은 어떻게 나를 놔두고 바람을 피울 수 있지? 어떻게 나를 사랑하지 않을 수 있지?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자존감이 낮아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책에서는 오늘은 제가 인상 깊게 읽었던 심리학 서적 조금 더 편해지고 싶어서 거리를 두는 중입니다 라는 책에 대해서 여러분과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왜 이 책을 좋아하게 됐는지, 그리고 이 책을 통해서 어떤 것들을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책은 인간관계 할 때 어렵잖아요. 내가 왜 이런 사람들을 만날 때 힘들지? 나는 이런 마음으로 저렇게 다가가고 있는데 저 사람은 나한테 왜 이럴까? 이런 고민을 누구나 다 하잖아요. 그런데 이 책에서는 결국 이런 인간관계의 어려움이 각자 자신이 가지고 있는 방어 기제에서 시작되는 거다. 그래서 어떤 관계에서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은 이런 방어 기제 때문이고 또 이런 방어 기제 때문이다 해가지고 인간관계에서 왜 힘든지를 좀 설명을 해주고 있고, 그리고 이런 거에서 힘든 사람들은 어떻게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하면 된다, 이런 내용이 쭉 있는 거예요. 우리 의뢰인 분들한테 늘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배우자가 외도를 했을 때 내 잘못은 아무것도 없다. 오롯이 가해자는 바람 피운 그 배우자 한 명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다들 나 때문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세요. 심지어는 그 바람을 피운 사람들이 오히려 더 당당하게 네가 잘했으면 내가 바람 폈겠냐? 너 때문이야. 네 성격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진짜 진절머리 나서 딴 사람 만난 거야. 이렇게 잘못이 본인한테 있는데도 배우자 탓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말을 가만히 듣다 보면 나도 모르게 진짜 나 때문인가? 내가 정말 성격이 이상해서? 혹은 내가 여성적인 매력이 없어서? 내가 그렇게까지 별로인 사람인가? 하면서 머리로는 나는 잘못하지 않았어 라고 생각을 하려고 하지만 또 속으로는 나도 모르게 위축돼서 그래, 진짜 내가 잘못해서 그런 건가 봐,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자존감이 자꾸 낮아지고 더 정신적으로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정말 너무나 명백하게 그런 경우에 배우자 그 사람만 잘못했지 내 잘못은 없어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저한테 상담받으러 오신 분들이요, 법률적인 해결책을 알아가지고 속이 시원하다는 분도 계시지만 어디 얘기할 수 없는 이야기잖아요. 이거를 어딘가에 털어놔서 너무 속이 시원해요 하면서 하시는 분도 계시고, 변호사님 저는 이것 때문에 맨날 너무 정신이 힘들고 고통스럽고 잠도 안 오고 하는데 이게 정상인가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정말 이혼은 마음만 먹었다고 한 번에 해결되는 게 아니고 감정적인 싸움, 또 감정적인 싸움 안에서 또 현실적으로 양보해야 되고 쟁취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정말 크게 힘들어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이혼 소송이 생각보다 더 힘든 시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정말 나는 이런 것들을 이겨내고는 행복한 삶을 위해서 이혼할 거야, 이렇게 결심이 섰을 때 이혼 소송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사실 이 책을 통해서도 저는 치유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 책은 우리가 인간관계가 다양한 종류가 있잖아요. 직장 상사도 있고 친구도 있고 배우자도 있고 연인도 있고 하는데 이 책에는 조금 많은 부분 연인관계, 그리고 또 사랑의 관계에서 힘든 분들이 어떤 자세로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많이 언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책을 보시면 저도 많은 부분 도움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어릴 때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어떤 결핍이 있어서 이성과의 관계에서 괜히 방어 기제를 세우면서 오히려 스스로를 좀 힘들게 하고 있는지를 좀 파악할 수가 있거든요. 사실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서 자존감이 낮아지는 분들은 내면에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나를 놔두고 바람을 피울 수 있지? 어떻게 나를 사랑하지 않을 수 있지? 어떻게 옆에 있는 나를 두고 저 사람을 더 사랑할 수 있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나는 저 사람한테 무조건 사랑을 받아야 되고 내가 누군가한테 사랑을 받지 않으면 나는 정말 가치가 없는 사람이야,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자존감이 낮아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나를 사랑해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해서 내 가치가 떨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저 사람은 B라는 다른 사람이 좋았을 수도 있고, 그리고 나의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는
못하는 진짜 멍청한 사람이라서 그럴 수도 있고요. 그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하는 게 나의 잘못 혹은 내가 사랑받아야 되는데 나는 사랑받지 못하면 난 정말 바로 설 수 없는 사람인데 이런 생각이 아니고 너 나 안 사랑해? 진짜 바보구나. 그래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우린 정말 안 맞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혼 후유증을 겪는 사람이 있긴 한데요. 그런 분들의 특징은 너무 성급하게 결정하거나 다른 사람 말을 듣고 결정하는 경우가 그래요. 나는 내 배우자가 바람을 피웠지만 마음 한켠에 그래도 이혼하고 나서 혼자 사는 게 조금 두렵기도 하고 그리고 용서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마음이 나는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주변에서 야 너 미쳤냐? 바람 한 번 피우는 사람 없어. 너 용서하잖아 또 피워. 너 멍청이 아니야? 빨리 이혼해. 주변에서 이렇게 얘기하면 배우자의 바람을 알게 되고도 참고 사는 내가 이상한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알겠어. 이혼하라는 거지. 이혼할게. 이렇게 돼서 이혼을 결정하게 되면 내가 진짜 원해서 선택한 게 아니기 때문에 후회가 되고 미련이 남고 내가 뭔가 바보가 된 것 같고 내 인생을 남이 결정해 주는 것 같고 이렇다 보니까 후유증을 크게 겪는 거거든요. 그래서 늘 제가 말씀드리는 게 주변 사람의 조언 얻는 거 필요하죠. 감정적으로 또 위로도 해주잖아요. 그리고 변호사의 조언을 얻는 것도 필요해요. 내가 이혼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지 그리고 이혼을 잘 하려면 뭘 준비해야 될지 알아야 되니까요. 그런데 그런 정보들을 얻되 최종적인 결정은 내가 하는 거지 누가 해주는 게 아니에요. 변호사가 아니 이거 이혼하면 재산분할 많이 받는데 왜 이혼을 안 하세요? 이런다고 이혼할 것도 아니고 불륜을 참는다고 너 바보야? 이런다고 이혼할 것도 아니에요. 후유증을 겪지 않으려면 정말 내가 원해서 하는 이혼이어야 되기 때문에 주변의 말에 흔들리지 말고 내가 이혼을 안 하고 싶다면 안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저는 이혼을 하지 않고 결심하는 것도 정말 대단한 선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누구도 뭐라고 나의 삶을 평가할 수가 없어요.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라면 그게 정답인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이야기에 흔들리지 말고 누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누가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전혀 중요하지 않고 그냥 나는 내 마음을 중요하게 생각하면 된다. 너무 흔한 얘기인데요. 가끔은 왜 클래식이 영원하다는 건지 전 알겠어요. 결혼은 현실이라는 말을 제가 초등학교 때 결혼이 뭔지 사랑이 뭔지도 모를 때에도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결혼은 현실입니다. 둘이 막 사랑해가지고 막 애정 표현만 하고 이런 게 아니고 결혼을 하면 당장 자녀 출산을 어떻게 할 건지 애를 낳았으면 어떤 방향으로 얼만큼의 돈을 들여서 교육을 시킬 것인지 부모님들한테 용돈은 얼마 드릴 건지 부모님이 나한테 뭐 잔소리를 하는데 이 이야기를 배우자한테 전달할 건지 말 건지 이렇게 정말 그냥 사사로운 것 하나도 결심하고 결정할 게 많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고 어떻게든 되겠지 하는 마음으로 결혼을 하게 되면 현명하게 문제를 잘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랑하는 마음 당연히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긴 하겠지만 현실적으로 어떤 것들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걸 충분히 논의하고 고민해 본 다음에 결혼을 해야 앞으로의 일들을 현명하게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책 목차만 봐도 되게 와닿는 게 분노를 잘 다루는 사람이 자존감도 높아요 챕터가 있는데요. 정말 이게 결혼 생활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거든요. 아니 뭐 작은 거 하나를 배우자가 지적했어요. 여보 이거 이번 달에 월급이 조금 적어졌네? 왜 그런 거야? 라고 물어봤어요. 사실 자존감이 높고 분노를 잘 조절하는 사람이라면 이번 달에 회사가 어려워가지고 출근 특근 수당 이런 걸 계산 안 해줬대. 근데 다음번 괜찮아진다니까 금방 오를 거야. 사실 이렇게 가볍게 얘기해가지고 넘길 수 있는 대화가 뭐야? 지금 나 돈 못 번다고 무시하는 거야? 지금 한 달 동안 뼈 빠지기 이런 거 안 보여? 하면서 막 이렇게 터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연애할 때 정말 많이 잘 싸워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정말 부부 생활은 다툼의 연속이고 결정의 연속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이 배우자가 어떻게 해결하는지 뭔가 다툼이 심해졌어. 그러면 이 사람이 갑자기 쌍욕하면서 문 쾅 닫고 나간다? 이러면 분노를 잘 해결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잠수 타. 일주일 동안 연락 하나도 안 하고 있다가 일주일 뒤에 뿅 나타나가지고 나는 다 감정 풀렸어. 야 나처럼 이렇게 착한 사람이 어딨냐. 너한테 싫은 소리 한 번을 안 하고 다 내가 혼자 삭히고 오잖아. 이것도 좋은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내 배우자가 분노를 어떻게 잘 조절하는 사람인지 자기에 대해서 얼마나 자존감이 쌓여 있어서 어떤 이야기를 했을 때 내가 자기를 공격한다고 받아들이지 않고 잘 해결할 수 있는지를 파악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대로 나의 자존감이 낮은 경우 이 책을 또 보시면 알겠지만 나의 자존감이
자존감이 낮은 경우 방어적으로 저 사람이 나를 공격하려고 하는 건가? 날 비난하려고 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또 내가 마음의 벽을 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늘 결혼 생활에 중요한 건 배우자가 나한테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도 배우자한테 잘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려면 기본적으로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떤 것에 조금 예민하고 조금 필요 이상으로 과민 반응을 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서 내가 내 자신을 파악하기 위한 용도로도 이 책은 정말 추천드립니다. 저는 저를 파악하는데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팀플을 잘하는 결혼 생활? 그 부분은 늘 다양한 종류의 팀플을 같이 하는 것 같아요. 자녀 양육, 우리 애기를 어떤 방향으로 인성이 훌륭한 아이 혹은 어떤 분야의 공부를 잘하는 아이, 이렇게 부부가 같이 목표를 설정하고 이 아이를 잘 키우기 위한 노력. 우리가 같이 이번에 우리가 반전세로 시작했지만 조금 더 좋은 쪽으로 가가지고 전세 쪽으로 한번 이동을 해볼까 하면 또 하나의 목표가 돼가지고 둘이 같이 돈도 모으고 절약하면서 하는 거, 이런 게 같이 으쌰으쌰 되고 힘을 합치면 정말 최고의 시너지가 나서 너무나 행복하게 잘 살거든요. 목표했던 것들을 하나씩 이렇게 챌린지를 깨나가듯이 하는 데에서도 서로 행복할 수가 있고, 설사 그걸 다 이루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야 우리 고생했다, 우리 같이 이렇게 행복하게 같이 으쌰으쌰하는 부부가 어딨어 하는 데서 또 행복이 오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부를 볼 때 이 부부는 진짜 잘 살겠구나, 그냥 잘 사는 게 아니고 행복하게 잘 살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거절을 잘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몸이 너무 힘들고 이건 조금 너무 과하게 요청하는 것 같은데 하면서도 이거 좀 어렵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거절하지 못한다는 것은 곧 내가 하기 싫은 걸 억지로 다 해내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는 왜 이렇게 이런 게 힘들까, 거절하지 못할까 했는데 딱 이 책을 봤는데 결국에는 이 거절하지 못하는 사람의 내면에는 내가 모든 분야에서 다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 내가 이걸 거절했을 때 저 사람이 나를 양날에는 이런 것도 안 도와주고 좀 별로야, 날 나쁘게 평가하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한테 칭찬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그 안에 있어서 그렇다는 걸 제가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까지 스스로를 갉아먹으면서까지 그럴 필요는 없다. 그리고 설사 그렇게 거절을 한들 내가 거절하는 이유를 잘 얘기한다면 그렇게까지 그들은 나를 나쁘게 생각하지 않을 거다, 이런 걸 깨닫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제가 하나하나 사회생활하고 인간관계를 맺을 때 좀 도움이 됐습니다.